자, 벤3 이거 잘 암기를 하시고 좀 바로바로 나오게끔 모듈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좀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같이 보십시다. 여기 A 하면 A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이런 걸 바로바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합 C 하면 이렇게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교집합이니까 지금 형광펜 칠한 부분만 서로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위에다 하세요. 바로 낙서해도 됩니다. 하십시오. 안 보고 해보세요. 안 보고. 하셨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 A 교 B는 이거고 A 교 C는 얘죠. 두 개를 합해라 했으니까 똑같은 모양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맞다. 자, 근데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화면 보시면 이게 A죠. 이게 이 A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B랑 C의 합집합이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럼 여기에 교집합은 이렇게 색칠해서 원래는 하는 건데 이걸 직접 다 그리기가 번거로우니까 툴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이 써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해서 연습 한번 해볼까요? 30번 해보세요. 예린 씨 들고 일로 오세요. 하시죠. 아이고 졸려. 자, 같이 보시면 A랑 B의 차집합이죠. 그러면 A 중에서 B가 아닌 것만 이렇게 나오면 되고 C는 빠르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빼주라 그랬죠. 그래서 빼주면은 A만 남네요. 이게 좌변이고 우변 보시면 우변은 A를 빠르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BC의 합이죠.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A만 남죠. 답은 맞다. 성립함을 보였다. 할만해요. BC 이렇게 모르겠어. 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을 빼주는 거죠.
이 부분을 빼주니까 이거 다 A만 남고, 여긴 A에서 여기가 겹치죠? 겹치는 걸 빼주는 거지. 여기가 빼주니까 A만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얘를 빼주니까 이걸 빼야겠죠. 그래서 A만 남죠.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 세 개를 빼주니까 A만 남죠. 원래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건데 기호를 가지고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좀 풀어 보시고요. 자, 여기 별표 치는데 보시죠. 하진이가 읽어볼까요? 위에 두 줄만. 색칠된 벤다이어그램을 맞추는 문제는 소거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 소거법은 답이 썩는 치는. 감사합니다. 자, 소거법을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합집합을 이용한다는 건 합집합은 반드시 색칠되어 있어야 하죠. 합했으니까. 그럼 차집합은 반드시 빼줘야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자기 안에서만 색칠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색칠한 부분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랬습니다. 그럼 잘 봐봐. 합집합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리나 2번을 보면 반드시 A가 다 들어가 있어야겠지. 합집합이니까. 근데 여기 비었잖아. 보여? 여기 비었잖아 지금. 다시 A 합집합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는 무조건 다 포함돼 있어야 돼. A에다 뭘 더 할 거니까. 근데 지금 A가 비어 있지 여기. 그러니까 얘는 속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A 차집합이죠. A는 다 빼란 소리야. A는. 근데 여기 보면 A가 이미 들어가 있지. 못 쓰면 되지. A를 다 빼야 하면 여기를 당연히 빼야지. 답이랑 상관없이 이게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도 속어, 이런 식으로 풀면 좀 빠르다 이겁니다. 이거 속어. 괜찮아요? 그 다음 1번도 보시면 A 차집합 B예요. A 차집합 B. 그렇다는 건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 요거 얘의 합집합이죠. 그렇다는 건 이 친구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A랑 얘랑. 근데 여기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지. 얘도 속어. 하진씨 이해돼? 그러면 자, 하진아 4번 봐봐.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왜 빼야죠? 교집합이니까. 아니지, 얘를 봐야지. 봐봐. A 교집합 B는 거기에다 뭘 더해줬지? 그니까 A 교집합 B는 이거잖아. 여기에 뭔가가 더 더해지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모순이죠. 삭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하진씨 이해돼요? 자, A 합집합 B에서 뭔가를 빼줬죠?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 B 안에서만 있잖아. 그 문제 없지 얘는. 그러면은 A이면서 C가 아닌 거, A이면서 C가 아닌 거는 여기하고 이거지. 얘만 뺐다, 맞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소거법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원리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방금은 선생님이 한 거고. 시작.
아신 분은 아래 33번도 한번 보세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33번을 봅시다. 33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교집합에 대한 개념을 좀 볼 수 있는데 2번을 보세요. 2번. 교집합이라는 건 이면서잖아. 그러니까 C가 아니면서예요. C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C가 아닌 곳에서만 있어야 돼. 근데 C인 곳에 색칠이 돼 있지. 이런 모순이라는 거야. C가 아닌 곳에만 있어야 돼. 반대로 4번을 보면 4번은 C이면서지. 그러니까 C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 아니죠. 물론 옆에 걸 봐야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야. 얘도 괜찮네. C이면서는 괜찮지. 근데 얘는 보세요. C가 아니면서 지워야겠다. C가 아닌데 그거보다 합쳤잖아. 그럼 C가 아닌 거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얘도 A이면서죠. A 안에서만 답이 나와야 돼. 근데 틀렸다.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다음 A 합 B죠. 그럼 A 합 B 안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왜 이면서니까. 얘도 모순이지. 답은 3번. 다양하게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벤3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응용해서 푸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꼭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집합에서. 자, 여러분이 집중력을 발휘해야겠죠. 여기가 제일 어렵다. 자, 봅시다. 우리가 연산을 배울 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배웠죠. 각각 기억을 잘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답을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교환법칙은 앞뒤가 바뀌는 건가요?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순서? 그럼 결합법칙은 앞뒤가 바뀌는 건가요?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앞뒤? 교환이 앞뒤, 결합이 순서예요. 그래서 앞뒤를 교환하시고 결합하는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암기가 도움이 되겠죠. 교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앞뒤를 바꾸는 거죠. 앞이랑 뒤가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라 하고, 결합법칙은 순서가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산의 순서가 바뀌는 걸 결합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 했죠. 분배법칙은 뭐에 대한 뭐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하나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 없고 곱셈에 대한 덧셈의 분배법칙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쓰이는데 여기에 추가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총 4개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그걸 이제 앞글자를 따서 교환, 결합, 분배, 드모르간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증명 문제를 풀 것이다. 그래서 앞뒤 바뀐다 뭐 이런 건 설명을 다 했죠. 그러면 합집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A 합 B나 B 합 A나 똑같지? 합하는 거니까.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환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성립해요. 하지만 차집합과 여집합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를 빼는 거랑 B에서 A를 빼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것까지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계산 순서를 이거에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건데 자 얘도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차집합과 여집합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때만 잘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고치면 안 돼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합집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합 이럴 때는 할 수 있다고. 또는 교 이럴 때는 가능하죠. 안 될 때를 잘 구별을 하셔야 한다. 졸리죠. 그 다음 분배 법칙은 항상 두 가지 연산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자 합집합에 대한 교집합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암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하나 떼서 자 A 교 해놓고 B, C 그 사이에 합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괜찮아요? 구조 다시 한번 A 교가 이렇게 분배된 거예요. 그래서 B, C 각각 하나씩 이렇게 분배됐고 여기 합집합 기호는 가운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 반대로 묶을 줄도 알아야 돼. 묶을 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보였을 때 얘가 공통인수 마치 공통인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로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괄호 열고 B 쓰고 교집합 쓰고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로 묶어버릴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다 증명 문제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합집합으로만 교집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연산은 분배 법칙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해보고 결론을 이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고. 그래서 되는 거에만 써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이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보시고 자 교결 분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만들었겠죠. 보시면 자 얘를 외우셔야 돼. A 합 B가 있는데 여기에 여집합이 붙잖아요. 그 여집합을 안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다시 여기서도 여집합을 A, B에다 각각 써주면 가운데 있던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고 그림으로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가나다라도 설명을 할 수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A 합 B니까 가나다의 여집합 리을이죠. 얘는 가나다라고요. 얘는 가라죠. 교집합이니까 리을이죠. 그러니까 다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써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가령 35번 문제 보시면 12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약수를 여러분이 직접 구해주시면 되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입니다. 그때 이제 얘를 해석을 해야 돼. 얘를 잘 봐요. A 합 B랑 C를 줬죠. A 합 B랑 C를 줬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얘를 뭐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묶는다? 결합 법칙을 쓰는 게 좋겠죠. A 합 A 교 B잖아. A랑 교집합 B를 살려주고, 그러니까 A 교집합 B로 살려주고 괄호로 이렇게 옮겨. 그런 다음에 C는 따로. 이게 출제자의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A, B의 교집합 주고 C 따로 줬지.
결합법칙 써라. 이게 출제자 의도였을 거예요. 해서 두 친구의 교집합만 따져주면 2, 4, 6이 답이겠죠. 이렇게 하는 게 답일 것이다. 수인이 추워? 추우면 내가 쟤를 어떻게 조절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도 해볼게. 혹시 추우면은 말해줘.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래도 추우면 얘가 에어컨 직방자래여가지고 일단 얘는 외우셔야 돼. 외우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에 공책에다가 선생님 적어도 여러분이 분배 법칙이랑 여기 드모르간의 법칙은 공책에다가 3번씩 써가면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암기가 잘 돼 있어야 뒤에 이제 증명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36번만 마지막으로 살짝 보고 쉽시다. 36번은 이제 얘랑 얘를 줬으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분배 법칙 쓰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비교 A 합 비교 C 이렇게 해놓고 푸는 문제입니다. 출제자 의도도 잘 알아야 되지만 공식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지금 여러분이 여러 번 공책에 써 보시기로 하죠. 수고하셨어요.